자, 이번 단원은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에 관련된 단원들입니다. 이게 이제 8장 단원인데 사실 이 8장 단원의 시공 기준 내용은 보일러 본체에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 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본체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 그러니까 보일러 본체를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어느 장소에 어떤 규격으로 어떤 간격을 유지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지요. 그러나 부속 장치에 관련된 이런 기준은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대부분 95% 이상 이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체를 중심으로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부속 장치에 관련된 기준들은 중요점만 다시 한번 짚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본체를 옥 내에 설치할 때, 즉 건물 내부에 설치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바깥쪽에, 옥 외에 설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페이지에서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이처럼 그림으로 지금 교재 오른쪽 면 보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장 페이지를 보면은 옥 외 설치편을 보면요. 건물 바깥쪽이죠. 바깥쪽에서는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할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스를 씌워라. 겉에 보호장치를 하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케이싱 설비라고 하고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절연 재료 이런 것 또는 레깅 부분 방수 처리, 케이싱 설비, 방수 처리 이런 거죠. 레깅은 뭐냐? 보온이나 보온행을 위한 단열재 피복하는 거 이걸 레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일러 외부로 나와 있는 증기관 또는 급수관이 겨울철에도 이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차가운 영하의 공기하고 접촉하겠죠. 그럴 때 보호 조치라는 거예요. 즉 동파 방지 그리고 강제 통풍 팬 보일러 자체가 바깥에 있으니까 버너 입구 쪽에 뭐 설치하는 송풍기가 있다. 강제 송풍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입구 쪽에 비가 내릴 때 같은 경우는 빗물이 빨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 빗물이 튀어 들어오지 않도록 빗물 방지 보호판을 설치하라. 자고로 외부에서 가동을 하더라도 비나 눈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고 노출된 곳에는 어때요? 다 방수 처리를 하거나 또는 보온재가 어때요? 파괴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방수 처리하고 그리고 빗물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옥내 설치할 때는 어떤가? 첫째로는 불연성 격벽, 불연성 아니불이죠. 연소가 되지 않는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소를 설치하라.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가 그 벽이 불연성 벽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불연성 격벽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다만 소용량, 강철 주철 되어 있고요. 가스용으로 되는 온수보일러, 또 일종 관료 보일러 이런 것 등은 이하, 요거 전부 다 소형 보일러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런 소형 보일러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라. 완전 격벽은 완전 차단하는 것이에요. 완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보일러실에는 입구, 출입구가 두 군데 있어야 돼요. 한 군데만 있다면 보일러실이 입구가 하나만 있다면 속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비상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이 폐쇄되면 어때요? 다른 쪽으로 탈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두 군데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일러 동체 상부와 본체의 상부와 천정까지 거리 또 배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보일러 위쪽하고 구조물하고 거리가 1.2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소형 보일러나 주철 보일러는 그 반절 0.6m 그리고 보일러가 아니라 어떤 고압으로 그냥 저장되어 있는 상태의 압력 용기 종류라면은 천정까지 거리는 1m를 유지한다. 그 다음 보일러 동체와 벽, 배관 이런 것이 있을 때 기타 보일러 또 옆면, 측부라는 것은 옆면 쪽이죠. 옆으로는 구조물까지가 0.45m, 4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소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옆 거리가 옆에 측면 구조물이 얼마? 30cm 이상, 0.3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속된 부설이 된 금속재, 굴뚝이라든지 또는 연도는 외측으로부터 30cm 이내 가연성 물체 이런 것 사실 두면 안 되고, 만약 가연성 물체가 있다면은 금속 이외에 금속 재료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타지 않는 재료로 피복을 해서 그 열이 밖으로 발산이 돼서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보일러였고요. 압력용기는 벽하고 거리가 0.3m, 옆에 또 새로운 압력용기가 있다 그러면 그 압력용기와도 0.3m. 그 다음에 연료 저장 탱크가 있을 때는 보일러 측면, 외측면 바깥쪽으로부터 2m 이상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는 중간에 방화 격벽, 즉 연료 저장 탱크와 보일러 사이에 방화 격벽, 불에도 견딜 수 있는, 방비를 할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한다. 그러나 소형 보일러일 경우는 1m 이상을 띄거나 또는 반격벽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보일러나 압력용기나 관계없이 바닥하고 높이는 100mm 이상 높이를 띄워서 설치한다. 이유는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어때요? 방지하는 거예요. 바닥에 직접 보일러 본체가 접촉하거나 압력용기 바닥이 이 보일러실 바닥하고 접촉이 있으면 습기가 바로 묻어서 부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띄워서 지지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설치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일러 옥내 설치를 간단히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벽, 보일러실의 벽은 불연성 격벽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본체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일러 본체는 땅바닥으로부터, 즉 콘크리트 기초 바닥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100mm 띄워라. 뭐 그림상으로 뭐 공중에 띄웠다 그게 아니고요. 보일러를 이처럼 지지대 위에 100mm 이상 높이가 되는 지지대 위에 얹어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고, 벽과의 거리는 0.45m. 만약에 보일러 주변에가 다른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구조물과도 0.45m, 45cm 이상 거리가 띄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천정하고 높이 차이는 얼마? 1.2m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형 보일러일 때입니다. 좀 전에 했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일러고요. 소형 보일러 여기 본문 첫 번째 나와 있죠. 소용량 강철제, 소용량 주철제, 가스형 온수 보일러, 일종 관료 보일러. 이 네 가지 소형 보일러인 경우는 벽, 불연성 격벽 똑같은데요. 벽 측면과 0.3m. 일반 보일러는 0.45였는데 줄어들었죠. 0.3으로. 그 다음에 주변 구조물과도 0.3m 같습니다. 그러나 바닥으로부터는 지지대를 높이를 얼마? 100mm 이상 높여서 습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천정하고는 0.6m죠. 일반 소형이 아니고 그냥 보일러는 얼마예요? 1.2m였죠. 근데 이건 0.6m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압력용기 설치입니다. 압력용기는 보일러하고 압력용기는 다르죠. 그냥 저장만 되어 있으면은 압력용기죠. 그러나 여기에 연소장치가 붙어서 불을 떼서 압력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보일러죠. 보일러 본체 자체가 밀폐되어서 물 또는 열매체를 넣고 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을 안 떼고 있으면 보일러 본체도 압력용기의 일종이죠. 하지만 불을 떼는 버너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보일러죠. 압력용기는 그냥 저장만 하기 때문에 거의 소형과 유사합니다. 압력용기는 벽하고 간격이 0.3m. 다른 압력용기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압력용기와 간격도 0.3m. 바닥으로부터는 똑같이 지지대 위에 100mm 이상 높이 띄워서 설치를 하고요. 천정하고 거리는 1m입니다. 일반 보일러는 1.2m, 소형일 때는 0.6m. 압력용기는 1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보다는 약간 간격이 적어도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다음 보일러 연료 탱크 설치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던 것을 알기 쉽게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시한 거죠. 보일러가 있고 본체가 있고 이 보일러 본체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연료 탱크를 설치합니다. 연료 탱크는 간격이 얼마냐?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 물론 보일러 본체도
100mm 이상 띄우는 거죠. 연료 저장 탱크도 사실 바닥에서 띄워야 됩니다. 바닥에 붙이면은 습기가 많이 발생해요. 원칙적으로는 연료 저장 탱크를 바닥으로부터 몇 미리 띄워라 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에 없습니다만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약간 띄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벽으로부터는 보일러니까 소형이 아니니까 0.45m죠. 만약 소형 같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밑에 그림처럼 0.3m로 변경이 되겠죠. 천장하고 높이는 그대로 1.2m 복습하는 거죠. 소형이면은 반절이죠. 0.6m. 그런데 연료 저장 탱크가 일반 보일러와 소형 보일러가 약간 다르죠. 연료 저장 탱크와 일반 보일러는 2m 이상의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소형일 때는 1m 간격입니다. 1m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 다음 또는 연료 저장 탱크하고 보일러 사이에 2m 이상을 유지 못할 경우는 불에 차단이 될 수 있는 방화 격벽을 세웁니다. 연료 저장 탱크가 만약 소형 보일러하고 1m 이상을 유지 못할 경우는 방화 격벽이 아니라 반격벽을 설치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외 설치는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자, 가스형 보일러에 연료 배관이 설치되는 원칙입니다. 가스형 보일러는 가스 배관 자체에 황색으로 도색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은 보온재를 씌우지 않습니다. 노출 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배관을 잘 참조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물론 보온재가 안 씌워져 있지만 집 밖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스 계량기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도 살펴보면요, 그냥 배관입니다. 물론 배관이 부식이 되지 않도록 도장, 페인트가 발라져 있기는 하죠. 그리고 황색 표시를 하거나 또는 황색이 아니면은 표면 색상이 다 전체 황색으로 칠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1m 높이의 배관이 이렇게 땅속에서 올라와서 도시가스가 땅속에서 매설된 관이 올라와서 각 가정으로 가스 계량기 넘어가기 전에 지상 1m 되는 지점에 뭔가가 띠가 둘러졌을 거예요. 3cm 폭의 황색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을 겁니다. 각 가정의 밖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가스 계량기 오기 전에 1m 높이에 땅에서 나오는 그 1m 높이에 황색 띠로 두 줄이 돼 있고요. 사실 페인트 가격으로 하면 황색이 약간 비싸고 나머지 관들은 다 뭘로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죠. 회색이 싸니까 흑색, 백색은 싸니까 이걸로 다 도장을 하고 황색 전체 칠하는 대신에 황색 띠를 이렇게 이중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스 배관의 이음부위입니다. 가스 배관이 서로 이음부위가 있으면은 전기 설비가 주변에 있다면은 이것은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전기 설비가 있으면은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스파크가 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스 배관 이음부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 있는 곳이 있는데 원래 가스 배관의 이음부는 원칙이 뭐냐? 용접 이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설이 된다면 이음 부위에서 누설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부위와 주변에 있는 전기 설비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절연이 된 전선, 즉 구리선이 겉에 비닐처럼 피복이 되어서 전기가 외부로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절연 전선과는 10cm 이상의 거리가 최소 가스배관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연 조치가 안 된 전선과는 30c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그 다음 직접 열이 발생하는 굴뚝이라든지 또는 전기 전멸기 또 전기 접속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30cm 이상. 그 다음에 전기 계량기나 전기 개폐기 열고 닫고 전기 통화가 많다고 온오프 해준 개폐기 같은 경우는 60cm 이상. 전기 개폐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요? 스위치 딱 가볼 때 스파크 팍 튀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전기 꼽는 플러그 꼽는 콘센트하고는 30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한 기준은 아이러니컬하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열사용 기자재 기준이에요.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나 검사 면제에 관한 기준, 즉 열사용 기자재는 보일러 같이 열을 사용하는 기기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관한 기준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직접 가스만을 가지고 규정을 한 가스 기술 기준,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세세하게 하나 조항별로 해서 각각 기술기준 코드집을 만들어서 가스 안전공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스 기술 기준에서는 가스 사용시설에 가스 배관 이음부와 전기설비 거리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가 60cm, 전멸기 접속기가 15cm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이거죠. 전멸기 접속기가 열사용 기자재 기준에 의하면은 30cm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고압가스법에는 오히려 가스기술 기준에 전멸기와 접속기가 15c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절연전선은 10cm 똑같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않는 전선이나 단일 조치하지 않는 굴뚝은 15cm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절연 조치 안 된 거 또 요것도 다르죠. 절연 조치 안 된 게 열사용 기자재 규칙에는 기준에는 30cm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5cm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반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만큼 안전을 더 주의하라라고 하는 기준이고 가까워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완화가 돼 있는 것인데요. 가스 사용 시설 기준, 즉 가스 기술 기준에 고압가스법에 의하면은 좀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은 예전에 개정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 다시 재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돼 있어서 에너지 관리, 보일러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걸로 답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보일러를 에너지 관리 공부하신 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스 기능사 필요하다. 가스 시험 볼 때는 이걸로 외운 걸로 하면 안 되고 이걸로 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가스 배관을 그대로 이렇게 쭉 설치만 하면은요. 이게 가스 배관의 무게 때문에 수평 유지가 안 되거나 흔들리거나 진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의 관 지름이 13mm 미만일 때는 1m마다 하나씩 이렇게 고정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고정 클립을 설치해서 관을 고정하거나 또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금방 그림 알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 꺽쇠 모양으로 된 것에 U볼트 이렇게 해서 배관을 여기를 통과를 시켜서 벽에서도 띄워서 이처럼 벽에다는 이렇게 볼트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진 위로 돌출된 것 위에 배관을 얹어서 고정을 하는 이런 고정장치. 이게 고정장치인데 요게 가스 배관 같은데 외벽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고정장치가 광경이 작으면은 관이 약해요. 광경이 두꺼우면 관 두께도 두껍고 관 자체가 사실 휘거나 그렇지 않고 무게는 많이 나갈 망정 훨씬 관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광경이 13mm 미만인 경우는 1m마다 하나씩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광경이 13에서 33mm 미만 규격이면은 2m마다 하나씩 고정장치. 광경이 33mm가 넘어가면은 3m마다 하나씩 고정장치를 합니다. 이 5번 항목은 설치 시공 기준에서도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 환기구 설치하는 건데요. 보일러실에는 원래는 일종환기라고 합니다. 일종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뭐냐면은 어떤 실내가 있다. 그러면 급기, 그 다음에 배기,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들어갈 때도 송풍기 쓰고 나갈 때도 송풍기 쓰고 이렇게 팬을 사용해서 강제로 빼는 거, 강제로 넣고 강제로 빼는 거 이런 것을 일종환기라고 합니다. 일종환기. 그래서 지하실에 만약에 어떤 환기 설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일종환기가 의무입니다.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지상에 있는 곳에서 흡입구를 대서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지하실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연 환기구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나 LPG 사용시설인 경우는 특별히 도시가스는 연료편에서 설명한 적 있죠. 주성분이 뭐다? 메탄인데 공기보다 어쩐다? 가볍다 이런 소리예요. 가볍다. 공기보다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누설이 되면 천정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천정 쪽에서 누설된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천정에 가까이 정확하게 가면 천정에 30cm 이내에 환기구가 뚫려야 된다. 이런 소리고요. LPG는 주성분이 프로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인다면은 부탄입니다. 프로판하고 부탄은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겁다. 따라서 누설이면은 바닥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설된 가스가 그대로 실내에 체류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밖으로 환기를 시켜주려면 환기구를 바닥 쪽에 설치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바닥에 얼마? 30cm 이내로 합니다. 30cm 높게 해서 바닥은 바닥인데 바닥보다 50cm, 1m 이렇게 띄워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압력 방출 장치인데요.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초과가 나갈 때 보일러 본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는 게 다 압력 방출 장치죠. 대표적으로 보일러 본체에 부착하는 안전밸브가 있습니다. 3장편 활용하시면은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개수는 몇 개? 2개 이상이 의무적이고요. 대신에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1개 이상만 달아도 되고요. 안전밸브는 크게 형식이 스프링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로 누르는 중추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렛대 형식으로 작동이 되는 지렛대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스프링식은 반드시 1개 이상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일러에 부착이 되는 가장 많은 형식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밸브의 지름, 구멍의 구경은 25회 이상으로 할 것, 단 20회 이상으로 조그만 거 다뤄도 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하는데 3장의 부속장치 안전장치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설명을 굳이 잠깐 참조하면은 압력계에 부착할 때 압력계의 이 지름이 글자 써진 문자판이 100mm 이상으로 부착을 해야 되나 조그만 것 60mm 이상으로 부착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사항이. 바로 이 압력계 문자판 60mm 이상짜리 부착해도 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안전벨을 부착할 때는 수직으로 직접 동체에 부착합니다. 직접 본체에 증기가 있는 곳에 수직으로 세워서 직접 부착해요. 연결관, 유도관을 따로 해서 관 끝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본체에다 직접 부착한다. 그 다음에 바이패스, 우회 배관 설치하지 않고 합니다. 바이패스 금지하는 부속 장치가 또 있죠. 뭐가 있죠? 전자밸브도 바이패스를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우회 배관을. 그 다음 압력이 가장 세게 작용하는 곳에 부착한다. 그래야지 압력이 초과될 때 내부에 초과되는 압력을 밖으로 손쉽게 배출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위치를 보면 본체, 사람이 취급자가 관리하는 보일러 전면 쪽이 아니라 보일러 주로 뒤쪽에가 위쪽, 증기가 고이는 쪽에 수직으로 세워져서 부착이 되고요. 과열기가 부착된 경우는 과열기 출구. 만약에 제열기나 독립적인 과열기, 독립과열기는 보일러 자체에서 나오는 연소열, 즉 연도 쪽의 배기가스 열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가열기 장치를 별도로 둬서 증기를 대표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독립과열기인데 그런 경우는 입구 출구에 부착을 한다. 이런 소리고요. 과열기 출구나 제열기, 독립과열기 입출구에 부착하는 안전밸브 분출 용량은 각 장치가 즉 과열기나 제열기, 독립과열기가 설계된 온도 이하로 유지가 되도록 그 용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안전밸브는 압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아질 때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 본체가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속에 증기를 꽉 찬 증기를 훅 하고 밖으로 뱉어내는 거죠. 이처럼 뱉어내는 압력, 분출 압력은 어떻게 스프링을 장력을 조정하느냐. 하나만 달린 경우입니다. 하나만인 경우는 뭐예요? 제가 위에서 설명된 거죠. 전열 면적 얼마?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안전밸브를 하나만 부착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이하에서 증기 압력이 분출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다 2개 달도록 되어 있는데 2개가 설치가 된 경우는 안전밸브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분출이 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압력이 떨어질 줄은 몰라요. 잡히질 않아요. 너무나 빵빵하게 압력이 찼어요. 그럴 경우는 나머지 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 퍼센트로 말하면 3% 초과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원래 최고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의 3% 초과되기 전에 분출한다. 1.03배니까 103배죠. 1.03배니까 103%죠. 즉 3% 초과가 되기 전에 분출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인화성 유독성 증기 발생 보일러. 이 말이 길게 쓰여져 있는데 보일러 2장 보면 2장 종류 및 특징 보면은 인화성 증기나 유독성 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가 별도로 있죠. 특수 열매체 보일러죠. 특수 열매체 보일러는 보일러 본체 속에 물을 넣지 않고 물 대신에 수은이라든지 또는 석유류 제품인 다우섬, 모빌섬, 카네크롤, 세큐리티 53 이런 액체를 넣는다고 그랬어요. 다모카세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2장편을 참조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서 중독이 되죠. 중독, 유독성 증기죠. 그 다음에 석유류 제품은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 대신에 기름을 넣으니까 금방금방 끓죠. 그리고 끓어도 물보다도 훨씬 뜨거운 온도로 엄청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의 증기를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덕분에 이걸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만약 증기가 누출이 되면은 폭발의 위험이 있죠.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왜? 기름 종류, 석유류니까. 따라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보일러에 부착한 안전밸브는 바로 본체에서 바깥으로 분출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탱크라니 따로 탱크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받아서 여기서 식힌 다음에 액체가 고이면 다시 회수하도록, 즉 외부로 누출이 되지 않도록 밀폐식 구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수 발생 보일러. 그냥 온수 보일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가동을 했더니 연수장치 번호를 뗐더니 온수가 발생한다. 증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온수 보일러죠. 그리고 액상식, 액체 상태로 집어넣는 열매체 보일러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매체 보일러가 물 대신에 넣는 건데 보일러에 다 채우지 않고 증기 상태로 만들어서 수은이나 다우섬, 모빌섬, 카네크롤, 다모카세, 세큐리티 53을 넣어서 증기 상태로 뽑아내면 그냥 특수 열매체 보일러, 일반적인 보일러고요. 모든 본체 내부의 배관 개통에도 다 열매체를 모두 채워서 온수처럼 뜨거워진 수은, 그냥 뜨거워진 다우섬, 액체 상태로 공급이 되는 것은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속의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안전밸브나 또는 안전밸브 새끼처럼 되어 있는, 안전밸브보다 스프링 장력이 작고 구조가 간단하게 된 게 방출밸브라고 했어요. 이걸 부착을 하는데 1개 이상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전밸브나 방출밸브는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가 얼마예요? 일반 증기보일러는 25A 이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나 온수 발생 보일러는 20A 이상, 20A 이상. 만약에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지금 온수 온도가 120도 기준으로 120도가 못 되면은 방출 밸브. 그 다음에 120도가 초과되면은 안전 밸브, 더 튼튼한 스프링이 튼튼한 안전 밸브를 답니다. 그러니까 증기 보일러에는 무조건 25A 이상의 어떤 걸 안전 밸브를 달아요. 그러나 온수 발생 보일러는 또는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는 안전 밸브 달아도 되고 방출 밸브를 달아도 돼요. 그러나 사이즈는 얼마? 25짜리가 아니고 20A 이상짜리로 둘 다 똑같은데 안전 밸브가 더 튼튼한 구조죠. 그러니까 어떨 때냐냐? 온수 보일러가 발생하는 온수 온도가 120도가 넘어갈 때죠. 120도가 안 되는 120도 이하일 경우에는 방출 밸브를 단다. 이런 소리예요. 제 3장편에서 온수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0도를 120도 C 이렇게 섭씨되어 있는 것을 켈빈 온도로 고치면은 숫자만 273 더한다고 그랬죠. 더하면 얼마예요? 393 켈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20도 C라는 말과 393 켈빈 이것은 같은 온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수 발생 보일러에 부착하는 방출 밸브의 크기나 지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보일러의
최고 사용압력의 10%가 초과하지 않도록 계산을 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밸브 종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뱉어내는 관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방출관이라고 하는데요. 온수보일러는 밸브 대신에 방출관이 설치될 수도 있어요. 이 방출관도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뱉어내는 것. 증기보일러는 이럴 수가 없죠. 증기보일러는 증기가 발생하니까 본체에서 증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관이 이렇게 뻥 뚫린 관이 있다. 그러면 증기 나오면 다 나가버리겠죠. 그러나 온수보일러는 물이 다 차 있기는 하지만은 본체 높이보다 한창 높은 어떤 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물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물이 여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온수발생 보일러는 방출관을 설치할 때는 보일러의 전열 면적에 따라서 방출관의 지름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질까?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5mm 이상, 25A라고 해도 됩니다. 방출관의 안지름이. 그 다음에 전열 면적이 10 이상이면서 15 미만, 15 이상이면서 20 미만, 20 이상일 때 각각 5단위로 늘어가죠. 10부터 시작해서 10, 15, 20, 20 이상 이렇게 되는데 25부터 출발해서 30, 40, 50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 크기가 한 단계씩 커지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급수장치 편입니다. 급수장치는 원래 급수를 하는 원리가 있었죠. 급수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수면계 2분의 1 높인 상용수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급수장치에서 급수의 원칙, 물을 넣는 원칙은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불순물이 없애야 되는 것은 급수장치 중에서도 특별히 급수처리장치죠. 물속에 불순물을 걸러주고 이온 상태도 걸러주고 하는 것이 급수처리장치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은 급수처리장치 그래요. 그냥 쓴다면은 보일러 수명이 짧아지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갔을 때는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죠. 물이 떨어져 있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보일러 버너가 연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심하게 열을 받아서 과열돼서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과부족이 없이 상용수위를 유지한다는데 먼저 기준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급수장 종류는 무조건 2세트 이상으로 설치할 것. 주 펌프 세트와 아울러서 보조 펌프 세트를 설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 펌프 세트는 인젝터 포함해서 2세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경우는 보조로 설치하는 펌프를 세트를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생략 가능인데요. 전열 면적이 12제곱미터가 안 되는 증기보일러, 전열 면적 14제곱미터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 전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보조 펌프 세트를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펌프 세트는 동력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는 전기라든지 또는 뭐 증기라든지 이런 걸로 동력으로 운전이 되는 펌프라든지 또는 인젝터이어야 한다. 즉 인젝터 포함해서 펌프가 2세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 다음 보일러 급수가 멎어버린 즉시 연료가 차단이 되도록 급수가 만약 안 됐어. 펌프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물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버너가 계속해서 연소를 한다면은 보일러 물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본체가 너무 심하게 과열이 돼서 쇠가 열받으면 녹아버리겠죠. 빨갛게 달궈지면서 강도가 약해지겠죠. 이온해지니까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겠죠. 그런 경우는 공급이 차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료 공급이 차단이 안 되고 또 과열될 염려가 있는 그런 보일러 이런 경우는 인젝터 또 상용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어떤 급수 탱크 또는 내연기관이나 즉 뭐 디젤 엔진이나 따로 발동기 돌아서 엔진을 돌려서 예비 전원에 의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비상장치를 달아라 하는 경우예요. 비상장치를 달고 대부분의 보일러는 굳이 급수가 멎으면은 자동으로 연료 공급이 차단된다. 이 말은 전자밸브가 달려 있어서 버너 직전에 바로 연료 차단해서
보일러가 정지하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비상용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 다음 주펌프 세트나 보조펌프 세트는 보일러에 항상 사용하는 상용 압력 상태에서 정상으로 가동할 때 물이 필요한 양 이상을 단독으로 하나만 돌려도 주펌프 하나만 돌려도 보조펌프 하나만 돌려도 단독으로 그 물의 양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주펌프 세트가 펌프 하나만 연결돼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2개 이상의 펌프를 조합하는 경우 이렇게 뭐 병렬로 설치되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보조 펌프 세트 옆에 있는 따로 제2차로 설치하는 보조 펌프는 용량이 굳이 이것처럼 전체 필요량 최대 증기가 나가는 발생량으로 안 해도 되고 이 주 펌프 세트 자체가 이미 펌프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주로 사용하다가 이게 안 되면 이걸 앞뒤를 차단하고 이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이쪽은 비상용으로만 설치된 보조 펌프 역할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보조 펌프는 급수 필요량의 25% 이상이면서 주 펌프 세트 중에 최대 펌프 용량 이 둘 중에 최대 펌프 이상의 용량이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대한 급수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펌프 하나가 달려 있는데 보일러가 2대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 개의 급수장치로서 2대 이상 보일러에 공급하는 경우는 이 보일러를 용량을 플러스해서 한 대로 간주하고 그만큼의 용량 이상이 커버가 돼야 돼요. 이 펌프 한 대로. 얘가 가령 1시간에 5톤 사용하고 얘가 5톤 사용한다. 그러면 이 펌프는 1시간에 10톤 이상의 급수량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 다음 급수 밸브와 체크 밸브인데 보일러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급수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급수 밸브고요. 그 다음 보일러 내부는 증기 압력이 워낙 빵빵하게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큼 펌프가 밀어내지 않으면은 밀어서 본체로 공급하지 않으면은 증기 압력 때문에 역류하게 됩니다. 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밸브죠. 체크 밸브를 설치합니다. 보일러의 인접에서 가깝게 급수 밸브를 달고 2에 가까이 체크 밸브를 달아라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 본체가 있다면은 만약에 펌프에서 공급되는 상태다. 그러면은 보일러 가까운 쪽에 이처럼 급수 밸브, 그 다음에 2에 가까이 체크 밸브 이렇게 달아라는 경우예요. 체크 밸브가 달리고 급수 밸브가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해주는데 만약 체크 밸브가 생략된다면 이 증기 압력 때문에 거꾸로 역류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증기 압력이 별 볼 일 없다면은 체크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압력일 때에 체크 밸브를 생략할 수 있냐? 보일러 내부의 최고 사용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kg/cm라면 10배 차이가 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0.1 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는 체크 밸브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 밸브나 체크 밸브는 어차피 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체크 밸브 급수 밸브 이 뚫어진 구멍, 이 지름이죠. 밸브의 지름 크기는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5회 이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얼마? 20회 이상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내용이 부속장치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제일 면적 1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20회 이상.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급수 조절기입니다.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급수 조절기를 그냥 이렇게 하나 사용하면 안 돼요. 가령 자동급수 조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따로따로 보일러 따로따로 연결된 것을 그냥 공통으로 해서 자동으로 급수 조절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쪽 자동으로 급수 조절기는 수면을 감지하고 열고 닫고 펌프에다도 연결돼서 펌프가 가동돼서 물을 공급하고 이것은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중간에 보일러가 연결돼서 2대를 가지고 하나의 조절기로 조절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급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급수 처리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물속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도 있고 보이는 불순물도 있습니다. 불순물이 본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부식도 일으키고 거품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때가 되고 그렇죠. 용량이 1톤 이상 되는 증기 보일러는 수질 관리를 위해서 급수 처리를 해주거나 또는 스케일, 물때가 부착이 되는 걸 방지나 제거를 위해서 처리 시설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이제 수처리 시설, 급수 처리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급수 처리가 된 수질 기준은 KSB 6209. 이 간혹 이게 숫자가 KS 기준의 6209에 의한다. 이건 뭐냐면은 보일러 급수와 보일러 수의 수질에 관한 기준인데요. 급수와 보일러 수는 어떻게 나누느냐?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일러 수. 보일러 본체 들어가기 전까지의 물은 급수. 그렇게 말해요. 이 급수가 결국 들어가면 보일러 수가 되겠죠. 하지만 급수는 깨끗한 상태이고 급수가 들어갔을 때 계속 불을 떼서 가열해서 순수한 물의 성분, 증기만 나가고 계속 농축되어 있는 상태. 그건 보일러 수죠. 그러니까 급수 상태와 보일러 수 상태는 조금 농축된 정도가 다르죠. 급수는 깨끗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수명계입니다. 이제 계측장치 종류 중에 관한 이런 기준들인데 수명계 기준, 수명계는 2개 이상을 부착하고 유리 수명계를 부착합니다. 유리로 된 수명계를 2개 이상 부착하는데 압력계도 2개, 수명계도 2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등장해요. 2개 이상 부착하는 경우는 2개가 달리면은 하나, 둘 서로 눈금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은 금방 고장이 생겼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 비교, 판별해 보기 위해서 2개 이상을 답니다. 그러나 소용량이나 소형 관류 보일러는 유리 수명계를 1개만 부착해도 되고 또는 소형이 아니더라도 수명계 자체가 고급으로 된 원격, 멀리서도 판별이 가능한 원격 지시 수명계를 2개 이상 부착한 경우 원격 기능이 된 게 뭐냐? 멀리서도 지시가 될 수 있는 것은 멀티포트식이라고 하는 수명계예요. 멀티포트식 수명계가 원격 지시 수명계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2개를 부착한 경우는 유리 수명계를 1개만 해도 됩니다. 만약 멀티포트식이 2개 부착되면 유리 수명계까지 1개 그러면은 총 3개가 부착되는 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이 1MPa, 10kg/제곱센티미터 이하나 동체 안점이 750mm 미만일 때 수명계 중 1개는 다른 종류로 대신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측정 장치로 대신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관식 관류 보일러는 진짜 순수하게 파이프만으로 된 보일러를 말합니다. 관류 보일러도 사실은 관 다발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 이 관 다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을 모아서 잡아주는 헤더가 설치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헤더조차도 없이 말 그대로 파이프만으로만 이렇게 다 이어져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보일러가 단관식 관류 보일러인데 파이프 안에만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이프 어디 일부분을 찢어내서 수명계를 위에부터 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관식 관류 보일러는 수명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수명계 구조편입니다. 유리 수명계는 위쪽 아래쪽 상하에 밸브나 코크를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걸 오해하기 쉬우면은 유리 수명계가 있는데 여기도 밸브 밑에도 밸브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원래는 수명계를 부착할 때 이런 요령으로 하죠. 어떻게?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증기부에서 배관 하나 빼고 물 통한데서 수부에서 배관 하나 뺍니다. 그리고 중간에 차단하는 밸브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통을 하나 거치게 되는데 물이 그냥 담겨있는 그냥 통입니다. 이것을 물이 담겨있는 기둥 모양의 통, 그래서 수주 또는 수주관이라고 하고 이 수주관에서 다시 연결을 해서 밸브 설치하고 밸브나 코크입니다. 설치해서 수명계를 답니다. 이처럼 수주에도 반 정도 물이 들어있고 수명계에도 반 정도 물이 들어있는데 굳이 수주를 설치하는 이유는 포밍 프라임이 극심하게 보일러 수면이 격렬하게 끓었을 때 비등하면서 수면이 심하게 떨리면 수명계가 바로 그 옆에 달려있으면 수명계 수면도 너무나 같이 떨려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하게 떨린다, 조금 잔잔해진다, 잔잔해진다. 이렇게 해서 수면에 심한 요동치는 것을 수면계에 어때요?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수주, 물기둥을 한번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찌꺼기나 이런 것도 쌓일 수가 있으니까 밑으로 빼줄 수 있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를 하고요. 수면계 밑에 쪽도 수면계 점검하거나 청소할 때 더러운 거 빼줄 수 있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이거 닫아놓죠. 그리고 물하고 증기만 통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면계, 유리 수면계는 상하에 밸브 아니면 코크를 갖춰야 되고 한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주로 코크를 달아놓으면 90도 딱 제껴지면 닫혀 있다. 이렇게 수평으로 됐으면 열려 있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다만 소형 관류 보일러일 경우에는 밸브나 코크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보일러 자체가 소형 관류 보일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관 연결해서 양쪽에 밸브가 없어도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